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 실기 첫 번째 수업입니다. 1차 필기에 합격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는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은 다르죠.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은 암기를 해야 적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2011년도에 이전에는 시험 범위가 시공과 적산 요렇게 출제되다가 2011년도부터 구조가 추가되었죠. 그래서 구조가 추가됨으로 해서 많은 심적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조가 실질적으로 1차 시험에도 좀 과목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2차에까지 포함된다면은 당연히 심적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자체는 주로 지금까지 이 시공과 요적사는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준이 보면은 계속 1차와 같이 문제 언형식으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반복되어서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구조는 제도가 바뀐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출 문제를 모아서 공부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제 예상되는 실적으로 우리가 봐도 출제 예상될 만한 것은 중요도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수업을 들으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선은 우리가 주관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를 경우에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요령이 좀 필요한 것이 2차 실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장단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하면 내가 모내왔는데 암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암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을 요령해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차의 특징은 첫째 요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좀 축약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 머리가 요렇게 사람의 머리가 있으면은 제가 이 건축사이기 때문에 그림은 잘 그립니다. 요 머리가 있으면은 요 들어오는 이 정보가 입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입력이 이렇게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면 이렇게 잘 차곡 입력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것도 하나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축약해서 이렇게 축약해서 암기할 필요 있다. 그래서 좀 더 내용들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업을 해보면은 요령에 따라서 많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총론입니다. 우선 오늘 과목이 시공 총론인데 일반 상식적인 것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시공의 의의라 하면은 각종 재료를 이용해서 기능, 구조, 미를 갖춘 건축물을 최저 공사비로 최저 기간 내에 구현하는 기술 활동이다. 이렇게 이런 것은 의미만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생산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프로젝트 생산 과정은 내가 어떤 아무리 간단한 건물 하나를 내가 직접
건축을 하게 되면은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그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당연히 기획을 해야 되고, 기획을 하면은, 그 다음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 다음엔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 그 다음에는 이 구매를 해, 재료를, 이 건축하기 위한 구매를 해야 되죠. 재료 구매 같은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공을 하게 되고, 그 시공 후에는 이제 시공을 마치면 준공해야 되죠. 요걸 사용 승인이라 합니다.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시운전을 해보고, 뭐 기계라든지 대형 건축물을 건축했을 경우에는 기계 작동, 냉난방 이게 잘 되는가 시운전을 해본 후에 결국은 이 건물 주인에게 인도되죠. 뭐 이러한 과정이라. 그래서 이런 것을 억지로 암기하기보다는 어떤 건축물을 내가 하나 건축할 때 대충 과정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건축 프로젝트 예시 이게 뭐 간혹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재에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기공식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착공 전에 기공식 하죠. 그 다음에 정초식은 기초 완료 시 하는 것을 말하고, 상량식은 일반적으로 뭐 한옥 같은 거 지을 때 지붕공사를 기준해서 지붕공사 완료할 때 하죠. 슬라브 공사 같은 마지막 층에 옥상 층에 슬라브를 친 경우에를 말하고, 낙성식은 준공 인도 후에 건물 주에게 넘어간 후에 하는 것을 낙성식이라 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건축 생산의 3S 요게 이제 건축을 생산할 때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려면은 이 3S라는 것은 암기할 때는 전당포로 암기하면 좋습니다. 전당포. 요게 전당포를 하면은 전문화, 요건 당은 단순화, 요건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자, 전문화, 단순화, 표준화. 표준화는 다른 말로 규격화한다는 말이죠. 규격화. 그래서 3S는 전당포, 이렇게 암기를 하고, 이게 암기가 많아지면은 어떤 요령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암기하는 게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관계자, 요거는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축주, 내가 병원을 건축하겠다 하면은 건물을 돈 대서 나중에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병원을 건축해서 세를 주든지 어떻게 간에 주인이 되는 것을 건축주로 하죠. 설계자는 그 건축 병원을 맡은 설계를 하는 설계자를 말하고, 공사 감리자라는 것은 설계대로 공사를 하느냐를 감독하는 것, 이것을 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공사 관리자는 직접 시공해서 건축물을 병원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거는 개념적으로 이해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노무자죠. 건설 노무자라는 것은 건축 공사할 때에 직접 일을 하는 건설 근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직용, 정용, 임시고용 요걸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용, 정용, 주로 직용과 정용 요 차이가 혼동이 잘 되죠. 그 밑에 있는 임시고용 노무자는 이 날품팔이 그냥 아무 기술도 없고 그냥 단순한 노무자를 말하고, 요거는 직용은 전체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자에게 소속된 것을 말하고, 정용은 원도급자 밑에 하도급자에게 소속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 원도금